현대 물리학이 탄생하게 된 것은 1900년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양자 물리, 양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자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고전 물리학이 잘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체의 입자가 아주 전자와 같이 아주 작거나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아주 근접하는 경우에는 뉴턴이 제시한 이와 같은 역학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서 탄생한 것이 양자 역학이 되겠습니다. 이 양자 역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도이칠란드 독일입니다. 이 도이칠란드 독일인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벤츠, 그 다음 BMW 같이 아주 우수한 이와 같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 이 배경에는 이와 같은 철강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철강 소재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철을 만들 때 용광로 내부의 온도 측정하는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흑체라고 있는데 블랙바디라는 것은 모든 파장의 이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아주 이상적인 물체죠. 빛이 흡수되는 작은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으로 들어간 빛이 다시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죠. 일반적으로 블랙바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면 저 친구는 블랙홀과 같아. 한번 저 친구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다. 뭐 이와 같은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흑체인 경우에는 열평형 상태에 있는, 즉 온도가 일정한 이와 같은 흑체는 모든 종류의 이 전자기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체가 따뜻해지면 거기에서 이 전자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열 복사 현상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뜨거운 물체, 고온 물체는 어떤 종류의 그 전자기파를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파장을 발생하는가 해서 이 흑체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복사선 스펙트럼을 조사를 했더니만 이와 같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 온도가 점점 그 물체의 온도가 점점 1000도에서 1500도로 증가하니까, 자, 이와 같이 빛의 밝기가 1000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죠. 상당히 이와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보면 이 X축이 진동수, 주파수인데, 최대 피크에 이 주파수가 이와 같이 이동하는 걸 이와 같이 관측을 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와 같이 자신이 만든 가설을 제안을 했는데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 주파수에 비례한다. 해서 이와 같이 전자파의 에너지를 우리가 E라 하죠. E는 이 뉴, 이건 뉴라 합니다. 뉴, N, 뉴. 진동수 혹은 우리가 F라고 쓰죠. 프리퀀시가 이 진동수 주파수이기 때문에 E는 자 뉴에 비례한다 해서
이때 도입한 h가 이 플랑크의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입니다. 아주 작은 값이죠. 이와 같이 가정을 했더니만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흑체가 블랙바디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와 같이 hnu의 정수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게 이제 hnu죠. hnu. 그 다음에는 정수배 2hnu, 3hnu. 이와 같이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게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칸타이제이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는 191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자 현상과 관련되는 이 물리 관계식에는 반드시 이 플랑크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의 이 업적을 기려서 독일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죠. 국립연구기관으로 아주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물리학, 이 현대 물리학은 상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이와 같이 434 전법이라 했죠. 이와 같이 역학, 아이작 뉴턴의 역학 4가지 법칙, 열역학 3가지 법칙, 전기자기학 4가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과 이 상대성 이론, 이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해서 쭉 연구를 해왔는데,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을 기초로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조사를 하게 되고, 수학으로 모든 이와 같은 수식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학의 발전이 20세기 물리학 발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론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빛의 속도를 우리가 한문으로 강속이라고 그러죠. 빛강자를 써서 강속이다.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빛의 속도의 값은 30만 킬로미터죠.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번 반 바퀴를 돈다고 하죠. 1초 사이에 지구 둘레를 7번 반 도는 이와 같은 게 빛의 속도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있으면 이거는 뭐죠? 상대성 관점에서 이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0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지 상태에서 질량 m0가 속도 v로 운동하면 질량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정지 상태에서 질량 m0와 이와 같이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면 분모의 루트에 1-c의 제곱분의 v의 속도의 제곱이죠. 이 c가 뭐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강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속도, 물체의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속에 비해서 상당히 적으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적으면 이 값은 0이 되면 이와 같이 루트 2는 1이죠. 정지 상태의 질량과 운동하는 속도 v로 운동하는 이와 같은 질량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속도가 강속,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값이 거의 1로 접근하죠.
1로 접근하면 1-1로 접근하는 값은 아주 작은 값이죠. 분모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의 값은 커지죠. 그래서 속도 v로 움직이는 강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이 물체의 질량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이 식에서 자, 정지 상태에서 질량 m0, 자, 어떠한 속도 v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입니다. 강속에 비해서, 자, 이 속도가 강속에 비해서 아주 작다. 작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0이죠. 0이니까 남는 게 루트 1이죠. 루트 1은 1 되니까 m 이퀄 m0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게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질량과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같습니다. 즉,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 상태에 있는 정지 질량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경우죠. 아주 작은 경우에. 자, 그런데 자,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정지 상태의 질량, 정지 질량과 같으면 에 비해서 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아주 작으면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작으면 이와 같이 같죠. 같다는 것은 1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속도의 값이 지금 이와 같이 강속,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접하게 되면 이 값은 거의 1로 접근하기 때문에 1-1로 접근하는 값은 아주 작죠. 아주 차이가 작습니다. 분모가 작다는 이야기는 분자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쭉쭉 이와 같이 질량의 값이 증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양자 이론에서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아주 작죠. 6.63 곱하기 10의 -34승 줄 세컨드입니다. 아주 작지만 양자 이론에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이와 같이 만든 사람이 슐레징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슐레징저 방정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총 에너지가 되는 이와 같은 슐레징저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을 품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입자인 전자의 이와 같은 운동 관련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으냐 하는 걸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여기서 만일 빛의 속도가 무한대로 아주 크게 되면 결국은 이거 뭐죠? 상대성 이론이죠. C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대성 이론인데, 여기서 C의 값이 아주 크면, 무한대로 근접하면 고전 물리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전 물리학이 된다. 즉 현대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이 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H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양자 물리학이죠. 양자 물리학에서 이 H의 값이 0이 된다면 이것은 고전 물리학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H의 값이 0이 되면 현대 물리학이죠. 현대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과 같이 된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 틀린 게 아닙니다. 고전 물리학은 거시적인 아주 큰 세계에서 잘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하면 상대성 이론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빛의 속도가 무한대로 가거나 양자 역학에 나타나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이 0이 되면, 즉 이게 뭐죠? 현대 물리학에서 C가 무한대가 되거나 플랑크 상수의 값이 0이 되면
고전 물리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관관계가 아니고 고전 물리학이 틀린 게 아니고 아주 거시적인 세계, 큰 세계에서는 잘 맞고 작은 세계, 입자의 크기가 작거나 입자의 속도가 강속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현대 물리학이 잘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